1년 여행 중에 한 8개월 정도는 카우치서핑을 쓰면서 이제 여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 따져보면은 못해도 500만 원 아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예뚜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카우치서핑인데요. 자, 먼저 카우치서핑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이자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남는 소파 혹은 이제 남는 침대, 남는 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놀러 온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이제 숙박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문화 교류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자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잔다 혹은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에서 재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개념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그렇게 짧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낭 여행객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커뮤니티다.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잠을 잘 수 있는 소파를 의미하는 카우치와 파도를 타다는 서핑의 합성어입니다. 2003년 4월에 처음으로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고 2011년에 영리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5월 14일 날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금을 하지 않는 계정 상태로는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0원씩 과금이 되고 있어요. 나무위키에 되게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카우치서핑은 선물 경제로 작용하는 플랫폼이다. 공짜로 남의 집을 이용하고 함께 산다는 홈스테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네,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현지인의 집에서 머무르고 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광고로 가득 찬 여행 책자나 블로그에는 나오지 않는 정말 현지인들이 즐겨가는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카우치서핑이 이제 어떤 플랫폼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 외에 제 리얼 꿀팁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공짜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호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나를 굳이 공짜로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재워줘야 되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영어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내가 가는 현지의 언어를 잘해도 상관은 없겠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언어가 베이스가 되어야지 서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혹은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외국인의 집에 가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잘 사귈 수 있을 만한 그 친화력이 있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성향의 사람들이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국에서도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처음 만난 사람을 어려워하고 좀 많이 내향적인 성격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카우치서핑을 하면서도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호스트는 내 집에 놀러 오는 게스트도 나와 소통을 해주길 바래요. 그들이 대가 없이 하룻밤을 제공해 주는 데에는 적어도 그만한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내가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지를 일단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나의 성격을 조금 더 외향적으로 활달하게 의도적으로라도 좀 바꿀 필요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우치서핑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소양들이었다면 이제 정말로 카우치서핑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하신 다음에 제가 말한 이제 정액제 요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필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본인에 대해 솔직하게 적는 게 좋아요. 사실 거기 이제 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혹은 내가 살면서 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뭐 내가 다녀왔던 국가들 등등, 거기에 하나하나 문답을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고 솔직하게 열심히 적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베이스입니다.
호스트들도 저희들의 프로필을 읽고 이 게스트를 우리 집에 초대할지 안 할지를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을 얼마나 꼼꼼히 열심히 적었느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필에 개인 SNS를 첨부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글과 사진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걸 링크를 첨부를 해두면 프로필이 다 포함하지 않는 더 깊은 내용, 더 오래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항상 제 프로필에 적어놨었고, 그래서 레퍼런스가 없었던 때부터 잘 매칭이 되었던 건 역시 링크를 걸어놨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정말 저의 리얼한 이런 모습이 다 담기잖아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프로필이 다 완성이 되면요, 이제 내가 여행할 곳에 어떤 호스트들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검색창에 내가 여행할 곳을 이제 검색을 하고, 내가 그곳에서 머물고 싶은 날짜를 지정을 하고 몇 명인지 지정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그 지역에 있는 호스트들의 리스트가 쭉 뜹니다. 보통 이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검색만 해도 막 4만 명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호스트들 중에서 나랑 잘 맞는 호스트를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서 보는데, 일단은 저는 레퍼런스가 없는 호스트는 보지 않아요. 네, 레퍼런스가 한 건도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전혀 짐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는 호스트는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는 도시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에 사는지, 이건 역시 제가 도시 위주로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가까운 곳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사는 호스트가 좋겠죠. 마지막에 로그인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체크를 합니다. 만약 이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들어오지 않는 호스트라고 하면은 제가 요청을 보내도 그거를 읽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순으로 보게 되면 오늘 접속했는지, 어제 접속했는지, 일주일 전에 접속을 했는지, 한 달 전에 접속을 했는지, 2년 전에 접속을 했는지 그게 다 떠요. 막 2년 전에 접속한 사람은 거의 이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일주일 전 그 정도까지 접속 기록이 있는 호스트들에게 추려서 이제 오퍼를 보냅니다. 오퍼라고 하면 나 너네 집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내고 싶은데 나 너네 집에 가도 될까? 라고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도 멘트를 정말 정성껏 쓰셔야 돼요. 내가 너의 프로필을 읽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너에게 연락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주로 어필했었냐면, 나는 요리를 잘해.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면 근처에 있는 아시아 식료품에서 재료를 쇼핑한 다음에 우리 같이 한식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잘 웃어. 그리고 나는 담배 피지도 않고 술은 가끔 마시지만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 난 청소를 잘해.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너희 집에서도 깨끗하게 지낼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여행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너가 출연하는 게 괜찮다면 나는 너랑 같이 비디오도 찍고 싶어. 이런 식의 어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에 따라서 멘트를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나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아니고 너에게만 쓰는 거야. 사실은 복사 붙여넣기 한 거지만 너에게 특별히 쓰는 거야 라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앞머리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좋은 호스트를 고르는 팁을 또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프로필을 꼼꼼히 0번째, 사진을 봅니다. 저는 약간 그 관상, 이 얼굴에서 오는 촉을 좀 믿거든요. 일단 사진이 너무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카우치 서핑을 하는 나라들, 뭐 유럽 이런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좀 익숙한 인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종의 벽을 넘어서 쎄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은 걸러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상을 봅니다. 가끔 프로필 사진 안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걸러요. 프로필 자체는 저는 되게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썼듯이 그러한 상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일단 자기 사진을 해놓지 않은 사람은 저는 일단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진을 보고 느낌을 보고 일단 고르고요. 이게 0번째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쓴 프로필을 꼼꼼히 읽습니다. 프로필에 가끔 함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가 이 글을 다 읽었다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이 문구를 넣어줘.
라는 식으로 자기 프로필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호스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호스트들에게는 내가 그 문구를 넣어줘야지 그 호스트가 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 이런 성적인 불순한 의도를 자기 프로필에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좀 데이트 상대를 원한다든가 가끔 이거는 좀 제가 뭐 확실히 100% 변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데 나는 우리 집에서는 모두가 다 네이키드로 있어야 돼 라는 식의 그런 요구를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오퍼를 보냈는데 다시 저에게 온 답장에 이런 내용을 쓴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뭐 맨몸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막 성적으로 변태다라고 이렇게 막 몰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나와 맞지 않는 가치관이라면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 레퍼런스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 그 레퍼런스를 쓴 게스트들은 진짜로 거기서 뭐 알몸으로 지내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 프로필은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위험한 만큼 남성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가끔 이제 게이분들이 남성만을 원하는 때가 있어요. 또 남자 호스트가 여성 게스트만 받음일 때 조금 주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남성 호스트가 남성 게스트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좀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남녀 상관없음 이렇게 구할 때에만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이 있다면 저는 항상 이 촉과 육감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사진도 보고 레퍼런스도 보고 프로필도 잘 읽어서 매칭이 됐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좀 촉이 안 좋다, 좀 이 사람 쎄하다 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떠나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냥 빨리 그 집을 벗어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치 서핑이 대충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카우치 서핑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할 때 독일인 룸메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카우치서핑을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있다. 그때 홍대 사는 남자의 집에 갔었는데 원룸이어서 방이 너무 좁았다. 자기는 그 남자의 침대 바로 밑에 이불 하나 깔고 바닥에서 잔 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남녀가 한 방에서 같이 자? 어떻게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 만약에 그 남자애가 너를 덮치면 어떡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제 룸메는 막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적 없다고, 그럴 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은 상대에게 그냥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된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각 나라의 현지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카우치 서핑 안에 보면 그냥 미더비라고 해가지고 친구로서 만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냥 모임을 원래 되게 많이 가져요. 각지에서. 친구로서 먼저 사귀었는데 얘네 집은 진짜 갈만한 믿음이 생겼다 했을 때 그냥 걔네 집에 가도 되고 선택지가 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뭐 미더비라든지 행아웃 같은 거 그런 기능도 활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지인들의 문화를 파악하고 현지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정말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1년 여행 중에 한 8개월 정도는 카우치서핑을 쓰면서 이제 여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 따져보면은 못해도 500만 원 아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카우치 서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